네,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보고 있습니다. 식물 광합성 지문입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고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묻는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론 형태 기억과 니은 나와 있고요. 역시나 추론 형태 디귿, 그리고 정경 문제가 나와 있네요. C3 식물과 C4 식물의 어떤 광합성 과정. 자, 그러면 질문 봅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자, 포도당 생산. 그러니까 이게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읽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정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인문, 사회, 예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철학. 요런 애들은 정보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단락당 내용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 또는 기술 지문, 그리고 때에 따라서 논증, 논리 논증 같은 지문들, 요런 애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한 단락당 정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즉 정보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읽어가는 방식을 뭐 A에 B라고 합시다. 읽어가는 방식을 A처럼 읽으면 안 돼요. B는 더 세세하게 읽어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8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좀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과학, 경제, 기술 지문에다가 시간을 좀 더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뭐에 따라서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문답법 가는 거죠. 즉,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 바로 그 효율을 크게 높인 식물들이 될 거예요. 일반 식물이 아니라. 자, 다음 단락.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추론 형태 문제 기억과 니은 나와 있죠?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계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계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어디? 산소 배출 이유가 있네요. 명반으로 만든 산소는 포도당 생산하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배출합니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할 때에도 열린다. 그럼 이렇게도 정리 가능하겠죠? 기공이사 하는 것은 뭡니까? 산소하고 수분 배출,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 자, 다음 단락.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다.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자, 뭔지 모르겠어요. 켈빈 회로.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하고, 그냥 루라고 읽을게요. 앞대가리 따서.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자, 이렇게 과정들 나오면 꼭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가 읽어나갈 때 속도를 당연히 늦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된 3탄당이 형성되고, 자, 3탄당이 뭐라고요? 3개의 탄소가 결합한 것.
삼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며 얘네가 또 이거를 생성하네.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루로 재생돼요. 이산화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켈빈 회로 순환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루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포도당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루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암반응이었고 켈빈 회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자, 이거 출현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윗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색깔을 좀 달리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의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산 효율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효율이 저하돼요. 자,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가 뭐예요? 이거죠. 기공을 안 열어. 그럼 생장이 안 돼. C3 식물이죠.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작물이 자라질 않으니까.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럼 이 단락은 무슨 내용입니까? C4 식물 연구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C3는 고온 기온에서는 생장이 잘 안 되니까. 다음 단락입니다.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공간인 엽육세포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C4하고 C3는 약간 다르죠? 이 암반응, 명반응 살짝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P가 존재한다. 자, 펩으로 읽을게요. 펩과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탄당은 엽육세포에 저장돼 있다가 육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자, 여기가 이제 C4 식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자, 차이가 되겠죠. 여기는 C3하고 C4 식물의 차이. C4 식물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해요.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높다. 자, 마지막 단락.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효율이 높다는 얘기죠.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기후위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온난화. 얘네들은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니까요.
자, 30번.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이 있었고, 포도당 생성하려고. C3 식물과 C4 식물의 이름이 담긴 의미에 있었고,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 이거 있었나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다 있죠.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떤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필요합니다.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유지되니까.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3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명반응이고 니은은 안반응입니다. 다 적어 놓을게요. 기억은 명반응, 니은은 안반응.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자, 한번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 지문에서요.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명반응이 아니라 안반응 쪽이죠. 자, 안반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이 부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반응이. 그렇죠? 이에 반해서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안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의 1번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자, 두 번째.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가 진행된다. 방금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되어 있네요. 세 번째. 기억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예, 이게 맞는 설명. 네 번째. 기억은 물을, 니은은 룹을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자, 명반응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물을 재생하는 반응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니은은 룹은 재생이 됩니다. 바로 요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갔나? 예. 이게 안반응이죠. 다시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기억만.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지면은 반응이 더 이상 이렇게 비율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자, 32번. 디귿의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디귿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자, 1.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 2.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 3.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산소량이 늘어나기 때문. 4.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 5. 켈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켈빈 회로에서 이산화탄소 양을 써야 되는데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거 기공을 통해서 뭐 산소하고 수분을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고온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고온으로 되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기공을 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게 되고 포도당 생산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생장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켈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기는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B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위에 지문에 이 켈빈 회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문 내용을 따갖고 오면 되죠. 자, C3 식물과 C4 식물이 있고 C4 식물은 요게 하나 더 포함되어 있네요. 자, A와 B는 엽육세포에서 A와 B는 즉 C3 식물, 포도당, 켈빈회로 들어가는 것은 엽육세포. 그 다음에 B 빛을 받고 빛 에너지를 탄수화물 바꾸는 것은 엽육세포에서. C는 유관 속초 세포질환은 반응이다. 자, 내용 맞습니다. 지문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2번. A에서는 3탄당이,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C3 식물과 C4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3. A와 B에서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그림상으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빛 에너지, 빛 에너지. A 부분의 빛 에너지, B 부분의 빛 에너지. 4. A의 켈빈 회로에서는 루가, C의 켈빈 회로에서는 펩이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 자, 그림을 보면요. 예, C3에서의 이후 켈빈 회로 A가 여기가 염력석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부분, 요 B 부분이 염육세포, 그리고 C가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요? 뭐 유관속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유관속초세포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4번이 왜 틀렸냐면은 A의 켈빈 회로에서는 루가, C의 켈빈 회로에서는 펩이 아니라 여기 또 똑같이 루가 됩니다. 다만 펩은 어디에서 연결이 되느냐? 바로 염육세포에서 펩이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요. 지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 좀 달리하고 어디 있냐? 네, 바로 이 부분.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전역하는 곳. 이 식물의 염육세포에는 여기서도 봐야 되겠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펩이 존재한다. 염육세포입니다. 염육세포.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바로 이 B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PEP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CO2하고. 자, 그리고 쭉 아래를 보다 보면은요. 이 부분.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은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C3 식물은 켈빈 회로에서 이산화탄소가 루하고 결합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C4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관 속초 세포 속의 켈빈 회로에서 이산화탄소와 루가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죠. 5번.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 루와 결합할 때 이산화탄소가 루와 결합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죠?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따라서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과학 지문들 분석을 할 때에는 읽는 속도를 늦춰야 되고 정보를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져. 자, 막판에 멍뭉이가 한번 짖었네요. 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